안녕하세요. 오변입니다. 코로나19 시국이 길어지니 불편감을 넘어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바로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추천해드렸었죠. 재택근무 시간이 늘어나면서 일상이 좀 뒤죽박죽 되었는데 그래서인가 드라마 보는데도 완전히 즐기지를 못하고 자꾸 업무와 연관짓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본격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얘기 좀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1화에 관한 요전번 영상에서 제가 유연석 배우님 얘기를 많이 했죠. 2화에서는 전미도 배우님, 극중의 신경외과 교수님으로 나오는 최송아 교수님 중심으로 얘기가 전개되던데 설명 의무와 연관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변이 보다 멈춘 첫 번째 포인트. 환자 본인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데 굳이 보호자를 찾는 장면이었습니다. 최송아 교수님이 자신의 환자로 온 고등학교 친구 침상에 찾아갑니다. 최 교수님은 수술 동의서 받아야 되는데 네 남편 언제 오냐? 그런 말을 하고 친구는 아직 못 왔다. 예전에도 혼자 수술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최 교수님, 수술 동의서 작성은 수술과 관련해서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과 연관됩니다. 굳이 친구 남편 기다리실 필요 없고요. 그냥 환자 본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보호자가 대신 동의서에 사인하려고 하는 경우 본인이 사인 못하는 이유 등을 별도로 표시하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변이 눈여겨본 두 번째 포인트. 전공의 선생님이 수술 동의서를 받는 매우 현실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최송아 교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신경외과 4년차 전공의 선생님 계십니다. 용성민 선생님인데요. 신경외과 참 수술 많이 하는 진료과죠. 저도 예전에 그 진료과 환자분들 많이 보는 외과 중환자실 SICU에서 근무했었는데요. 그만큼 수술 동의서 받는 것도 신경외과에선 일입니다. 현실에선 대개 전연차 혹은 인턴 선생님께서 동의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드라마지만 4년차 용 선생님이 장시간 설명하고 동의서 받으시는 모습. 극중에서는 밤을 꼬박 새는 걸로 나오는데요. 변호사가 보기에 매우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날도 계속 환자 보셔야 되는데 설명하다 날 샜더라고요. 걱정이 되던데. 그런데 설명 의무 이행에 관해서 두 케이스가 지나갑니다. 하나 케이스는 차근차근 얘기해줘도 환자 측은 이해를 할까 말까인데 설명 듣는 분이 이해했는지 확인도 없이 용 선생님이 랩을 하듯 줄줄줄줄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듣고 있는 분께서 눈만 꿈뻑꿈뻑하고 그 상황이 약간 코믹하게 지나가던데 그러면서 용 선생님이 질문은 없으실 듯한데 그럼 여기다 사인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신경외과 수술의 경우에는 미세 수술도 많고 수술로 인한 악결과 발생 시에 돌이킬 수 없이 위중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 선생님, 그렇게 설명하시고 나서 나중에 환자 측이 설명 제대로 못 들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동의서 짚어가시면서 꼼꼼히 모른다고 하면 질문도 받아가시면서 필요하면 밑줄이나 그림도 그려가시면서 충분히 설명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어머니의 수술을 앞두고 아들과 딸이 용 선생님의 설명을 너무 한 글자 한 글자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는 그 자체로 오버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사망 내지는 뇌 손상 등에 관해서 드물다라는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해당 수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이 드문 것이라 하더라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니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 선생님. 단 그 상황에서 아들과 딸이 우리 어머니 저렇게 멀쩡하신데 라고 하시던데 그렇다면 설명 및 동의는 환자분 본인을 대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분들이 대리하여 동의하시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인지 미리 체크해 두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변이 눈여겨본 세 번째 포인트. 전공의 선생님이 환자에게 수술 등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미 지정한 수술 집도일을 변경할 것을 말로는 은근히 권하면서도 말투와 분위기로는 대놓고 강요하는, 약간 화까지 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용 선생님은 환자의 수술을 좀 더 경험 많고 스마트한 최 교수님이 맡아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방송 출연에만 관심 있고 환자 보기는 소홀히 하는 민 교수님이 그 환자 수술을 찜한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최 교수님을 졸라서 조건부 승낙을 받습니다. 환자가 최 교수에게 수술받겠다고 하면 자신 최 교수가 수술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그 얘기를 들은 용 선생님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참 반은 매우 현실적이고 반은 매우 허구적이었습니다. 무엇이 현실적이었냐? 설명하는 말투죠. 환자들은 되게 의료 지식이 짧습니다. 설명해줘도 모르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참 답답하죠. 그래서 막 얼르고 달래듯 때론 화도 내고 그러면서 설명들을 하시는데요. 거기서 용 선생님 말투가 딱 그렇습니다. 매우 답답해하며 반은 짜증을 내는. 그럼 반면 어떤 면이 허구적이었냐? 그렇게까지 환자를 위하며 설명을 하는, 환자가 스스로 그냥 민 교수님으로 할래요 하는데도 환자분을 위해서 최 교수님이 수술해야 한다라고 권하는. 의사 선생님들 흥분하지 마시고요. 환자를 위하는 설명이 허구적이라는 말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재차 3차 설명하며 할 시간과 여유가 없다는, 현실이 그렇게 바쁘게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용 선생님이 설명하는 상황을 몰래 본 최 교수가 결국 나중에 가서 환자한테 직접 사과하고 와라. 안 그러면 내 수술에 못 들어온다. 진심으로 사과해라. 라고 합니다. 최 교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런 설명 내지 강요는 환자를 위한 것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의사의 의지를 주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설명 의무 말고 그냥 오변이 혼자 멈춰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극 중에 의대에서 본과에 막 올라간 실습생 둘이 흰 가운 입은 분들이 모두 의사인 줄 알았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왜 의사가 됐냐고 묻는 말에 실습생 중 한 명이 엄마가 옛날에 아플 때 잘 대해준 의사 선생님을 보고 결정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흰 가운 입으면 인턴이나 전공이나 다 의사로 알았으니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윤복 학생, 그 실습생 이름이 윤복 학생이었어요. 인턴이나 전공의나 그냥 다 의사입니다. 의사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다들 일반의가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가끔 보호자분들 중에 인턴이 뭔가를 했다고 하면 막 흥분하시는 분들 계세요. 인턴, 전공의, 펠로우, 교수님. 다들 지식과 경험 수준에 따라 다른 주의 의무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기본은 다들 의사입니다. 판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일반의인데 전문의로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후에는 난 일반의니까 나한테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 수준을 요구할 수 없어요. 난 나한테 요구되는 부분까지만 책임질래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로 있어요. 즉 본인이 일반의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인 척했으면 그에 맞는 주의 의무 수준에 따라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변은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이 드라마 얘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들 연기도 잘하고 되게 장면 재밌게 연출이 돼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변의 TMI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변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강요합니다. 감사합니다.